여러분, 이제부터는 코스피나 코스닥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고 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수 타임이 드디어 도래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부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거나 이런 결정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유와 지금 올해 진행되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과정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에 역배열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다만 늘 내려오는 과정에서 위로 한 번 치는 20일이 60일 이평으로 한 번 올라왔고요. 지수는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요. 왜냐하면 한 번에 예를 들면 이렇게 크로스되는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지수는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무거운 거고요. 변화가 더디죠. 그래서 흐름에 대해서 즉 매크로에 대한 흐름이 더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올라온 것이 어딥니까? 바로 61위평, 121위평 모두 통과해서 올라온 자리. 그러니까 방향이 슬슬 선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 시그널까지는 사실은 투자할 이유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텀과 텀 사이를 노리는 방법은 따로 있지만 이건 일반인들이 이야기 드릴 내용들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번 시그널 나오는 건 뭐예요? 자, 60일 한번 찍었고 120일 한번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바로 221위평 위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시황이 좋다고 그러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과정까지 나오다가 조정을 받을 텐데 당시 상황만 해도 처음으로 예를 들면 전환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과정으로 봐서 다시 221위평으로 수렴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221위평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지만 모든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방향이 선회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안 좋으니까 방향이 선회해서 들어온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시그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거보다는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는, 즉 한국의 코스피에 있는 상장 회사들이 시황이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우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제가 뒤에 크로스가 크게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조정이라고 하면 N자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업황이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 왜? 앞에 시그널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그널이 이 윗단에 올라와줬다는 건 이때 나타낼 모습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조금 경기가 후행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갖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20일 이동평균선까지 갈 이유는 없고요. 여기와 여기가 중간 구간이는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 바로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 추세선 자리에서 반등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보합 정도의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시황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를 끌어올린 녀석들이 뭐라라고 생각을 하면 경기 소비재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업황을 끌어올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의 시황을 끌어올렸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지금부터 우리 시장을 끌어올려야 될 다른 녀석들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들이죠. 지금 업황 좋은 것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춰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좋았던 것들은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왔으면 그다음부터는 정체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에서 보면 이제는 다른 것들도 자리를 잡고 우상방으로 전환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5월달 별로 안 좋습니다. 조금 일찍 조정을 하긴 했지만 그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5월달 조정은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 과정, 요것만 오히려 과거보다 조정이 깊게 들어오진 않았다는 점, 이 점은 좀 착안해 볼 만합니다. 만약에 3월달에 많은 예를 들면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5월달 조정이 상당히 깊었을 것인데요. 그렇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합으로 갑니다.
자, 그 지수의 하방 경직이 우리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점도 여기보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최악으로 내려와야 121 이동평균선 이 선까지밖에 내려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61 이평 언더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매수로다가 예를 들면 태도를 전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래했을 때 내가 올라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쯤 매수하면 가장 예를 들면 낮은 구간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스닥 역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배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이시죠? 자, 내려오다가 한 번 찔렀고 60일 한 번. 다음에 못 찔렀잖아요. 이때 여기서 찔러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번에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달라지겠죠. 그러면 조정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까지 털어내야 돼요. 한 번에 뚫고 올라간 건 절반을 털어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남았죠. 그러니까 지수가 800 정도 선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매수세로다가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모습을 나타내면 21 이평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1 이평은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121 이평은 이 상태로 오죠. 바로 여기가 교차점인데 최저점은 한 800 정도 보고요. 지금부터 한 825 이 구간 사이가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잡아가야 되는 지수적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태도를 좀 바꿔가야 되는 그런 시즌이 접어들었다. 그 구간이 나타나는 구간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그런 시그널들이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거와 더불어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까지 우리가 곁들여서 살펴보면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800이 무너져 버려서 221 이평까지 최악이 여기 이 구간까지 오는 건데 이 정도 악재 생기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중국에서 가장 큰 악영향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럴 만한 이슈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5월 제가 늘 5월 30일 부분해서 매수를 좀 진행하겠다고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이 바로 저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나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것들 체크해 놓고 나서 투자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5월달 내내 동안 저는 앞으로 매수해야 될 종목들에서 많이 리포트 해드릴게요 라고 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우리의 투자의 마인드와 또 앞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들,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과 6월 우리 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점 이제부터 구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죠.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하는데 좀 재미가 없으시죠? 주가도 잘 오르지 않고 종목들도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미가 없죠. 그런데 지금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지나가는 시기이고요. 상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상저하고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거 분명한 건 말입니다. 한 달 이내 해결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런 타임이 상당히 우리한테 투자의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점차적으로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국제적으로 이미 질서가 성립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제는 달러의 약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종료가 되면 달러의 약세 현상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까지만 우리가 기다려준다고 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자, 앞으로 나타날 현상들이 어떤 겁니까? 금리 인상의 종결, 이제 금리 인하, 유가의 예를 들면 적정한 가격 유지,
달러의 약세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좋은 기회, 우호적인 그러니까 시장 우호적인 현상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은 금리가 인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어떤 분야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기술주 제조업, 기술 관련 제조업들이 가장 크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성장하는 것이 바로 그동안 엄청나게 우리가 휴식을 하고 짜증나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는 반도체의 업황 전환 이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5차 산업혁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차 산업혁명이 의미하는 것들은 바로 로봇, AI,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이런 모습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들은 상당히 크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방 산업이 바로 반도체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분야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런 시점을 맞이하면서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고 갈 수 없는 겁니다. 반도체도 업황 사이클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한 2년 정도는 상당히 좋으니까 말입니다. 그 2년을 갖다 앞으로 지금 한다고 그러면 뭐 3년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요, 더 이상 악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환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낮은 구간을 갖다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고 하면 지금 5월과 6월이 넘어가는 이 과정이 가장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되게 행복해야 되고 야, 나한테 여기서 놓치면 더 답은 없다. 근데 작년하고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을 사도 불안하죠. 왜 올라갈 이유보다는 압박적인 요소가 더 많지만 지금부터는 어떤 겁니까? 더 악재적인 요소보다 해결될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요소들이 많은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것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이 나와야 금리가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데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 드렸잖아. 인플레이션은 데이터가 후행하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면 데이터를 선행하는 것 갖다 땡겨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통 보면 과거에도 금리 인상을 하다가 종결을 딱 하면 6개월 이상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멈췄다고 하면 미국 자체의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 체력은 그닥 좋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제조업 펀더멘탈이 좋으면 그 부분이 상당히 유지되면서 가지만 미국은 금리 정책 현재까지는 바로바로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으면 소비국가이다 보니까요. 경제 구조 자체적으로 펀더멘탈이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크게 변동성은 없어요. 왜? 제조업이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은 소비,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시장에서 예를 들면 GDP라든지 이런 영향들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융 정책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 내리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가지 않는 거죠. 못 가요. 예. 그 부분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물가 상승률하고 GDP 성장률을 합쳤더니 뭐 5%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준금리는 5.25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준 스스로 엄청난 경기 침체를 갖다 유발시키는 수준을 만드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하고 GDP하고 합친 거랑 기준금리랑 같이 움직이게 한다고 그러면 정당한 중립적인 정책이 되면서 시장에다가 맡겨두고 있으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성장을 하고 변화할 것이다. 또 미국도 계속해서 지난 한 20년을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경기가 좋은 적이 있었나요? 좋은 종목은 4차 산업혁명 갈 때 나타난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잖아요. 네, 빅테크가 4차 산업혁명 기간 중에 가장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5차 산업혁명 구간에도 바로 지금 빅테크처럼 다시 하나 또 빅테크가 성장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 그 빅테크 뒷단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종목들 버리란 말씀은 아닙니다. 자,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것이 7월이나 8월 정도 상태로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프트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그런 투자의 대상 종목들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돼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도한 예를 들면 성장이 있었지만 내년도라고 성장을 안 하겠어요?
성장과 캐파를 늘리고 캐펙스를 갖다가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버블도 좀 생겼다 이렇게 가는 것들이 앞으로 전기차 분야에 대한 모습일 거고 그것이 2028년까지는 성장세가 지금 정도 속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이다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면 될 것 같고 반도체 분야는 바로 업황 사이클이 돌기 시작을 하면 자, 이제 서버 투자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이 뜨기 시작한 게 몇 년 전입니까? 한 4년 전, 5년 전입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만들어서 영업을 했죠. 거기 있는 데이터 센터 서버들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 때가 드디어 도래하고 있어요. 그런 호황 사이클이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AI와 로봇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 무인기,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앞으로 현실화되는 과정들이 2030년 안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전방 산업들은 2024년, 2025년쯤부터 엄청난 성장을 가져올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현재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잘 우리가 투자할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이 좋아서 가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리오프닝 관련된 거랑 뭐 활동 재개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IRA 수혜. 뭐 이 두 가지 정도는 꾸준히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지금 한참 주가가 오른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엔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 아니야? 비싸네. 그럼 싼 거 사세요. 업황이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업황이 안 좋은 게 좋아지고 이런 거 사는 게 투자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보고 즐겁게 시장을 바라보자. 짜증을 내면 절대 안 된다. 자, 오늘의 명언. 짜증내지 말고 지금은 행복한 시점이다. 즐기면서 좋은 종목 매수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즐거운 투자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